저번에 말한 대로 홍금보와 같이 게임했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실 제가 마카오 앵벌이들 중에서는 상위 사이즈에 속하지만 그래도 일반 테이블에서나 빌빌거리는 정도지 절대 홍금보, 유덕화 같은 부자들과 어울릴 사이즈는 아닙니다. 오해는 안 하셨으면 합니다. 마카오 도박 선배님들 중에서 제가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서울에서 사채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박 사장이라고. 이분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마카오에 오시는데 매번 올 때마다 템프로 새끼나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2박 4일 정도 놀다 가십니다. 거의 리스보아 스위트에서 묵는데 아마 호텔방은 리스보아에서 그냥 주는 걸 겁니다. 워낙 하이롤러니까요. 돈도 들고 오는 게 아니라 리스보아 담당 직원들이 알아서 가져다 주는 거 보면 꽤 알아주는 인물인가 봐요. 데리고 오는 애들도 매번 다른데 전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신사동 노다지에서 일한다는 애도 있었고 놀이터라는 곳에서 온 애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분은 오시면 저를 주로 찾는 편입니다. 왜냐면 제가 바카라는 즐겨하지 않아도 카드 카운팅이 좀 되니까 저를 병정으로 세워두고 하시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따면 딴 데로 만불짜리 칩 서너 개 주실 때도 있고 이러도 한 개는 받습니다. 그게 제 일당이니까요. 사실 박 사장님 오실 때가 마음은 편합니다. 가슴 졸이지 않아도 하루 일당이 떨어지니까요. 대신 카드 카운팅 꼼꼼하게 해줘야 하고 자리를 함부로 뜨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긴 합니다. 2달 전쯤인가 박 사장님 호출이 왔더라고요. 리스보아 5층으로 오라고요. 리스보아는 2층 카지노가 일반 카지노고 그 위부터는 개별룸처럼 되어 있습니다. 주로 VIP들만 들어갑니다. 요즘은 앞에 윈 카지노 생기고 그 뒤에 MGM 그랜드, 앞옆에 갤럭시 스타월드, 그리고 베네시안하고 센즈 때문에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리스보아도 뒤에 그랜드 리스보아라고 어마어마한 카지노와 호텔을 지어놨는데 그래도 전통 부자들은 아직도 리스보아를 선호합니다. 그만큼 익숙하다고나 할까요? 사실 리스보아가 예전 같진 않습니다. 베네시안 센즈 그룹이 들어오면서 하이롤러들을 데리고 있는 브로커들 수수료를 대폭 상향시켜줬기 때문에 요즘 하이롤러들은 대부분 라스베가스 계열 카지노로 많이 옮겼습니다. 아무래도 호텔도 최신식이고 서비스도 틀리니까요. 사실 스탠리 호 산하의 SJM 계열들은 30년간 마카오 카지노를 독점으로 하다시피 해서 직원들이 존나게 건방지거든요. 서비스 마인드라고는 하나도 없고 우리 카지노 아니면 어디 갈 데 있냐? 뛰어봤자 우리 계열이다 하는 마인드로 무장되어 있어서 서비스가 개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홍콩 부자들 중에서는 마카오에 안 오고 라스베가스로 직접 뛰는 롤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박 사장님 호출에 옷을 제대로 갖춰 입었습니다. 평소에도 옷은 잘 입는 편이긴 하지만 박 사장님 호출 때는 아무래도 VIP 룸으로 가니까 좀 더 신경 써서 입는 거였죠. 아르마니 양복에 에르메스 구두를 신었고 갖고 있는 액세서리는 다 걸쳤습니다. 심지어 머니클립까지요. 비록 병정이지만 박 사장님이 데리고 오는 여자애들한테 위축되기도 싫었고요. 앵벌이지만 그냥 앵벌이는 아니라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리스보아 5층으로 가보니 아직 게임이 시작이 안 됐더라고요. 졸라게 야한 여자를 끼고 있는 일본인이 한 명 있었고 여자는 긴자에서 좀 노는 것 같은 마담으로 보이더라고요. 저런 치들은 베팅액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기 돈들도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법인세 나가는 회사 돈 들고 와서 베팅하는 부류들입니다. 그리고 중국 부자 2-3명밖에 없었습니다. 박 사장도 있었고요. 머릿수를 맞추고 시작하자고 했나 봅니다. 바카라는 뱅커와 플레이어 간의 디퍼런스가 있어서 어느 정도 머릿수를 맞추지 못하는 하이롤러 게임은 카지노가 게임을 진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 수가 되어야 뱅커, 플레이어, 골고루 베팅하면서 뱅커에서 5% 커미션을 받는데 사람 수가 적어서 어느 한쪽으로 몰리면 게임이 성사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이롤러들 모아놓은 자리에서 베팅액 줄이라고 하면 카지노 망신이고요. 가끔씩은 카지노에서 포지션 플레이어들을 동원하는 수가 있는데 그건 진짜 큰 판이 벌어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포지션 플레이어들 데려왔다 하면 그 판은 이미 카지노가 수십억 이상 박살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거 회수하려고 내보내는 거죠. 그래도 운빨을 따를 수는 없어서 아무리 귀신 같은 포지션 플레이어들 서너 명 데려다 놔도 운빨 좋은 롤러들은 거기서 더 많이 따가는 수도 있습니다. 7명 꼭지 맞춰서 게임이 시작됐는데 역시 하이롤러들은 배팅도 멋집니다.
우리 같은 앵벌이들은 제일 크게 보는 칩이 1만 불짜리 칩인데 여기서는 둥근 칩은 구경하기 힘듭니다. 신용카드 2개 정도보다 약간 큰 네모난 사각칩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에 10만 불짜리예요. 우리 돈으로 1,300만 원인데 이걸 하나씩 베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보통 10개씩 투명 테이프로 둘둘 말아서 베팅합니다. 또 그렇게 만 것을 한 뭉치만 베팅하는 게 아니에요. 적을 때는 한 개만 하지만 그걸 서너 개, 많으면 녹다랗게 쌓아서 베팅합니다. 그냥 한 판에 최저 1억 3천, 많으면 26억이나 그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플레이어가 7인데 옆에서 시중 들고 일하는 사람이 10명 되는 거 보면 대충 감이 오나요? 차주는 서비스도 질적으로 다르고 돈이 필요하면 카지노 뱅커가 가져오는 서류에 사인만 하면 됩니다. 박 사장도 네모난 칩 수십 개 들고 시작을 했는데 시작부터 잘 풀리더라고요. 박 사장은 5% 커미션 주는 거 싫어서 플레이어에 주로 베팅하는 편이고 뱅커 타임이다 싶으면 베팅을 자제하고 참는 편입니다. 어쨌든 시작하자마자 꽤 많이 땄습니다. 제가 옆에서 병정을 잘해서 그런 것도 있다고 믿고 싶네요. 그렇게 게임하기를 한 30분 지났을까? 뚱뚱한 중국인이 다른 중국인 두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다들 인사를 하더라고요. 누군가 봤더니 홍금보입니다. 홍금보는 박 사장 건너편 쪽에 앉아서 바로 게임을 시작하는데 배팅 시원시원하게 하더라고요. 둘둘만 사각칩 뭉치를 덥석덥석 집어서 밀어넣더라고요. 그거 한 뭉치만 있어도 제가 여기서 앵벌이집 그만하고 서울로 돌아갈 텐데 말이죠. 잠깐 눈물 좀 닦을게요. 그런데 바쁜 모양인지 게임한 지 불과 20분도 안 됐는데 남은 칩 정리하라고 시키더니 금방 가버리더라고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0분 사이에 13억은 딴 것 같습니다. 덕분에 박 사장이 20분 동안 쪽팔렸죠. 박 사장이 데려온 애는 선수인데 애가 바카라는 잘 모르는지 섰다 하고 헷갈려 하더라고요. 한 장 더 받아야 되는 타임에서 사장님이 이겼어요. 해서 초를 치지 않나. 플레이어 내추럴 8에서 뱅커 내추럴 9로 졌는데도 나이스를 외치지 않나. 하여간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옆에서 떠들어대는데 제가 쫑코 주고 모르면 저 옆에 가서 차나 좀 마시고 있으라고 한마디 하니까 냅다 박 사장한테 가서 껴안고 안마하고 별지랄을 다 하더라고요. 똘끼 많게 생겨서 한 대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박 사장은 몇억 건지고 저한테 만불짜리 칩 4개 주시더라고요. 째째하게 4만불이 뭐냐고 할지 모르지만 앵벌이들 중에서는 4,000불, 아니 400불만 받아도 감사하게 병정설 놈들 많습니다. 제가 그거 갖고 투덜거리면 다시는 저를 부르시지 않겠지요. 그리고 박 사장은 잃어도 최소 칩 1개는 챙겨주시니까 제가 투덜거릴 군번은 아니지요. 보통 박 사장은 저랑 저녁을 같이 하지는 않는데 그날은 리스보아 1층 일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똘끼 있는 년 때문에 같이 가기가 그랬지만 뭐 제가 힘이 있겠습니까? 보스께서 가시자는데 가야죠. 대판약기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똘끼 년이 자꾸 뭐 사러 가자는 둥암탈을 부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데려왔던 애들은 다 분위기 있고 조용했는데 이 년은 완전 호구 만났다고 생각했는지 사달라는 거 존나게 많더라고요. 제가 박 사장이었으면 존나 패고 홍콩 가는 페리 태웠을 텐데요. 다음에는 윈의 캐러비안 스터드 포카에서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 잡은 중국 아줌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